시간이네요. 우리 교과서 118쪽을 펴주세요. 118쪽에 4단원 제목이 큰 글자로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4단원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4단원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우리 4단원에서는 주장하는 글에 담긴 내용이 타당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118쪽에서 119쪽까지 크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고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야 하는 까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 반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는 친구를 자주 봅니다. 거친 말 때문에 친구와도 더 자주 다툽니다. 우리 반을 정다운 교실로 만들려면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씁시다. 왜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할까요? 첫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림을 살펴보니까 저 표현은 적절한가? 그리고 근거는 타당할까?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어떤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할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친구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왜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올바른지, 그리고 그 주장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주장하는 글에 담긴 내용이 타당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이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주장을 먼저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정말로 판단을 해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단원 학습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119쪽 밑에 부분입니다. 주장과 근거 판단하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알죠? 이미 알고 있어요. 주장과 근거를 파악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고 싶나요?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까 단원 지도에서 살펴본 논설문의 특성을 알아봐야 하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도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펼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알고 싶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나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한 편의 논설문을 써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단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연차시로 나갈 건데 교과서 120쪽을 펼쳐주세요. 오늘은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상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봅시다.
She said, 네, EBS 지식 채널 2의 한 가지 불쾌한 것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잘 보았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무심코 갔던 동물원이나 동물쇼가 동물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곳에 가게 될 경우에 한 번쯤 더 동물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20쪽 1번 사진을 보며 동물원에 가본 경험을 떠올려 보자고 했습니다. 120쪽 1번에 제시된 왼쪽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른쪽 사진은 또 어떤 모습인가요? 원숭이가 철조망으로 막힌 우리에 갇힌 모습인데 표정이 어떤가요? 맞아요. 좀 슬퍼 보이네요. 우리 동물원 가본 경험 떠올려 보는데 안 가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 부모님과 동물원에 가본 적도 있고, 유치원에서 소풍으로 동물원에 가본 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풍 때 선생님도 같이 인솔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정말 예쁘고 귀엽지만 어떨 때는 지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동물들한테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장과 근거를 생각하며 동물원은 필요한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120쪽, 121쪽에 나온 동물원은 필요한가를 각자 읽어봅시다.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읽어봤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12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3번의 괄호 1번. 시은이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나요? 시은이가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은이가 문제 상황 설명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은이가 뭐라 했냐면, 동물원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모아서 기르는 곳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동물의 생태와 습성,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장소입니다. 하지만 좁은 우리에 갇혀 살아가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동물원은 필요한가에 대해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제시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시은이가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지 쓸 수 있겠죠? 영상을 멈추고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보면, 동물원은 동물의 생태 습성,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장소지만 좁은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내용이 비슷하면 잘 쓴 것입니다. 그러면 괄호 2번에 지훈이와 미진이가 한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지훈이의 주장, 근거, 그리고 미진이의 주장과 근거를 121쪽을 살펴보고 적어보도록 하세요. 잘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훈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훈이의 글을 다 넣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은 생략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훈이의 주장은 어디 있죠? 네, 맞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 동물원은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네, 지훈이는 처음에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그리고 그 근거로 들은 것은 첫 번째, 동물원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해 줍니다 라고 동물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괄호 2번의 지훈이의 주장은 동물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였고, 근거로는 동물원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미진이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미진이는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 근거로 첫 번째, 동물은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고 동물에게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고통을 줍니다 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동물원은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미진이의 주장은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 이고, 근거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괄호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와 미진이가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까요? 맞아요. 지훈이와 미진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겪은 일이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시 수업이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질 친구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그러면 교과서 122쪽 4번, 동물원은 필요한가 라는 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정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지은이와 미진이처럼 동물원은 필요한가 라는 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정하고 그 근거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그 근거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근거로 동물원에서 평소에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보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고 연구해서 동물의 개체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장과 근거를 온라인 학급방에 올릴 수 있도록 찬성 또는 반대의 주장을 정하시고 근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나는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주장에 동그라미 하시고, 만약에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그 주장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근거를 뭘로 들면 좋은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은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예시로 적어보았고요. 그 근거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기가 적은 것을, 주장과 근거를 온라인 학급방에 올리고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댓글을 달 때는 찬성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선생님 의견에 찬성을 한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하고 왜 찬성하는지 또 근거를 들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반대하는 의견 달고 그 근거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교과서 123쪽에 5번입니다. 2번은 온라인 학급방에 올리는 그걸로 대신하고요. 5번 보세요. 지금 서 있는 여자 어린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이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 남자친구의 말풍선이 비어있죠. 그 말풍선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네, 다 적어보았으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장을 존중하는 방법, 자기 생각과 다른 주장이라도 존중해야겠죠.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다면 다양한 주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사용한 아이콘들과 영상 여러 이곳에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